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은 오늘 아침 장수 영하 4도, 전주 영상 1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3도 등 11도에서 13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전주와 남원, 임실, 순창 등 4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15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모 국장이 자신의 아들을 직원으로 뽑아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북체육회와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채용 문제 때문에 비난을 받았습니다. 도청 산하기관이나 보조금 단체의 부적절한 채용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입니다. 센터는 지난해 연봉 2천만 원 안팎의 계약직 직원 1명의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최종 합격자 1명이 선발됐는데 센터 사무국장의 아들로 드러났습니다. 센터 사무국장은 전북도청에서 5급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 출신입니다. 아들은 8개월 근무 후 사직서를 냈습니다. 출산 휴가가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남자가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모집의 면접 심사엔 아들을 포함해 모두 5명이 응시했습니다. 따라서 사무국장의 아들이 아닌 다른 응시자를 뽑을 수도 있었지만 합격자는 사무국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전북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지난해 정부와 자치단체로부터 8억 원을 지원받은 공공단체지만 사무국장이 자신의 아들을 채용하는 도덕 불감증을 보였습니다. 부적절한 채용으로 무리를 빚은 전라북도 기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하기관 전북체육회 모 처장의 경우 지난해 부인이 체육회 산하기관 감사로 딸은 관련기관 지도자로 선발돼 따가운 눈총을 샀습니다. 위탁기관인 전북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는 사람을 채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취업난을 겪는 만큼 채용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산하기관과 보조금 단체는 간부의 가족을 채용하거나 미자격자를 선발하는 등 불투명한 시스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역본부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본부가 광주 전남본부로 흡수된다는 말이나 돌면서 전라북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이름을 바꾼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북본부입니다. 230여 명이 소속돼 12개 지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북본부가 광주 전남본부로 흡수 통합된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본사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입니다. 전북에 있는 12개 지사도 10개로 줄인다는 소식입니다. 예를 들면 임실과 순창이 통폐합이 되고 나면 주 사무소는 임실이 됩니다. 그러면 순창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임실에 가서 상담을 받고. 전라북도는 전북본부가 광주 전남본부로 흡수 통합되면 전북 인구가 유출되고 도미 물편이 커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의 호남본부 49곳 가운데 45곳이 광주 전남에 몰린 상황에서 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마저 통폐합되면 전북 소외와 광주 전남 집중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이 홀대받아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그래서 이번에 지적공사만큼은 반드시 전라북도 지역본부가 존치돼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내년 초까지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줄이기로 했지만 통폐합 본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특정 어느 본부를 우선 검토하겠다라는 이런 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고요. 네, 이 문제는 저희가 향후에 전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서 안을 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북에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전주기상지청 등의 통폐합 방안을 두고 홍역을 치렀습니다. 공공기관의 지역본부 통폐합 계획이 다시 불거지면서 전북 홀대에 관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어민들이 군산 비흥항에서 서해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 중단을 촉구하는 해상 시위를 가졌습니다. 골재 채취로 바다 생태계가 파괴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어선들이 서해 골재 채취항에 일제히 백고동을 울립니다. 어민들이 구물을 접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골재 채취를 당장 중단하라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민들은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서해 EEZ 지역 골재 채취로 어족 자원이 고갈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개체수도 적어지고 어획량도 급감을 해서 어민들이 도저히 수지 타선을 맡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업을 포기를 하고 안 나가는 배들도 이렇게 많습니다. 정부는 골재업체의 골재 부족을 이유로 지난 2008년 서해 EEZ에서 4년 동안 골재 채취를 허가했습니다. 그 이후 골재 채취 기간을 2차례 연장한 데 이어 올해 또다시 2년 더 연장해 어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정부가 골재업체만 챙길 뿐 갈수록 커지는 어민 피해는 외면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골재 채취를 하신다면은 우리 어민들은 전체적으로 해상 시기도 현장에 가서 하고 정부의 대안이 없는 한 저희들이 끝나는 날까지 마지막까지 투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골재 채취 반대 집회에는 어선 50여 척과 어민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어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해상 골재 채취 중단을 반드시 쟁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은 지난해 정부의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올해도 이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장기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을 옮길 터인 월드컵 경기장 주변입니다. 전주시는 공사기간을 줄이겠다면서 지난해 흙을 쌓는 성토 작업을 60%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가 이전 사업 투자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려 제동이 걸렸습니다. 전주시는 당시만 해도 1년에 4차례인 투자 심사의 첫 심사인 올해 2월 심사 통과를 자신했습니다. 12월 달에 전라북도를 경우해서 1월 달에 행자부에 제출하면 2월 28일 날 다시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2월은 물론 오는 5월 투자 심사도 신청조차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현 경기장 개발을 두고 전라북도 협의와 롯데의 소송 제기 우려 등 행자부에 재검토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행자부 투자 심사는 5월 이후에는 8월과 10월 두 차례만 남는데 전주시는 역시 장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필수 행정 절차의 문턱을 올해도 넘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전주시는 전라북도 설득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천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마저 나옵니다. 본 사업의 개발 방식을 재정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전주시는 과연 전라북도를 얼마나 사전 설득하였습니까?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전주 종합경기장 이전 사업이 기약 없이 표류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에서 열리는 20세 이하 월드컵 예선 2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세계적인 강팀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기니와 아르헨티나인데요. 흥행전선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에 축구 강호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20세 이하 월드컵 조추첨에서 기니, 아르헨티나, 잉글랜드와 함께 A조에 편성됐습니다. 대표팀은 전주에서 오는 5월 20일 기니와 첫 경기를 가진 뒤 23일에는 아르헨티나와 맞붙습니다. 아프리카의 강호인 기니와 대회 통산 가장 많은 6차례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단 경기는 선수들이 잘 준비를 할 것이고 저희는 우리가 많은 관중이 경기장에 찾아와서 또 응원의 힘을 빌어서 대표팀이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이른바 죽음의 조에 편성됐지만 전주에서는
결과에 따라 16강과 4강전도 열릴 수 있습니다. 대회를 2달가량 앞두고 조편성이 끝나면서 축구 팬들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막전 1등석만 매진됐지만 티켓 판매에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에서 세계적인 대회가 열리는 만큼 이제 저도 친구들과 함께 거기 경기장을 찾아가서 응원도 하고 그 세계적인 선수들의 실력을 좀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일 월드컵 이후 15년 만에 전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축제가 축구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중국이 한중 선박의 보따리상 물품을 통관시켜주지 않겠다고 통보해옴에 따라 군산과 중국 쓰다오를 오가는 카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 쓰다오 페리오 운영업체는 중국 세관 측으로부터 통관과 관련해 어떠한 통보도 받지 않아 아직까지는 화물 통관에 어려움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사드 배치로 인한 경제 보복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산과 중국 쓰다오 항로는 일주일에 3차례 운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다음 달 보궐선거에 출마할 전주시 서신동 도의원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이중 당적에 따른 불법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은 도의원 경선에 나설 후보들이 5일 동안 당원을 모은 뒤 선거인단을 구성하도록 했는데 새로 모집하는 당원의 경우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국민의당 경선에 도전하는 조형철 후보는 후보들의 지나친 당원 모집 경쟁으로 민주당 당원들이 국민의당 경선 후보를 뽑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런 이중 당적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후보는 또 무리한 선거인단 확보가 탈법은 물론 금권 선거를 부추긴다며 경선 방식의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삼성의 새만금 투자 포기 배경을 따지는 전북도의회 조사특별위원회가 김완주 전 지사와 당시 행정부지사였던 정헌율 익산시장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특위는 오는 26일에 4차 회의를 열어 김광휘 당시 환경녹지국장을 상대로 MOU 체결 배경과 진행 상황을 조사한 뒤 이어 김완주 전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의 추가 증인 채택 날짜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김완주 전 지사와 정헌율 익산시장이 출석을 거부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6명 가운데 삼성 측과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빠져 특위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른바 장미 대선을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오늘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열고 흑색 선전과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3대 선거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각종 집회에서 일어나는 언론인 폭행과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창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자전거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56살 최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어젯밤 10시 40분쯤 순창군 구림면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5%의 만취 상태로 1톤 화물차를 몰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54살 조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73살 김모 씨의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주택 50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89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아궁이에 불을 피운 뒤 잠시 외출한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처리 시설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이번에 준공된 남원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은 하루 20톤의 쓰레기를 처리해 연간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는 하수처리장 가온용 보일러 등의 에너지로 사용됩니다.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순창군이 전북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정신건강증진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방문조사로 자살 고위험군을 선별해 매월 2차례씩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시장이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골목형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진안군은 4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아 내년까지 고객 쉼터와 흑돼지 특화 골목, 주말시장 인프라를 구축해 관광명소로 가꿔 나갈 계획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을 위해 장수군이 다음 달부터 사과와 토마토, 오이, 고추 생산 농가에 기능성 클로렐라 30톤을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장수군 농업기술센터는 클로렐라를 농작물에 살포하면 생산량 증대와 당도 향상, 생육 촉진, 병충해 방제 등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